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만 먹다가 새벽 3시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자책하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살찌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식욕 한번 터질 때 나는 역시 안 돼 하면서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거더라고요. 식욕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면 내 탓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이유와 상황별 해결책까지 제가 사용한 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심을 먹었는데 3, 4시쯤에 입이 심심할 때가 있어요. 점심의 양이 적어서 영양이 부족해서 내 몸에 추가 에너지가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 뺀다고 샐러드 먹고 유가 출출해서 빈주 2개 까먹을 때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이죠. 혹은 배부르게 먹었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식단이어서 곧바로 인슐린이 나와서 내가 먹은 것들을 얼른 지방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몸은 반응성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면 세포에는 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금방 배고프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국수 먹으면 뒤돌아서면 배고프시다고 하거든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 간식은 뭐가 좋을까요? 내 몸에 에너지를 주면서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는 것들을 먹어야 되겠죠. 장이 괜찮으시다면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도 좋고요. 장이 좋지 않으시다면 소고기칩이나 성분이 깨끗한 육포 혹은 삶은 계란을 추천드립니다. 버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저는 그럴 때 소고기칩에 버터 한 조각 조합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점심을 먹었는데 오후에 간식이 먹고 싶었다면 오늘 먹은 점심의 구성, 양, 질을 체크해 봐야겠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든든하게 단백질과 지방을 추가하고 정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넣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식단을 먹어야 간식이 먹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내가 점심 식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먹었던 건강한 간식들을 내일 점심 먹기 전에 추가해서 같이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하게 아침부터 바닐라 라떼가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출근할 때부터 오늘은 달달한 커피 먹고 싶다. 그런 날 저는 꼭 잠을 잘 못 잔 다음 날이더라고요. 혹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긴장했을 때 꼭 단 게 땡기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코티졸 때문입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 뇌에서는 얼른 도망가야 된다고 해석하거든요. 우리 몸과 뇌는 선사시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사자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야 되겠고 근육에 빠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혈당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코티졸이 나와서 혈당을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바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근육에서 혈당을 쓰지 않으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지방으로 만들고 우리 몸은 다시 저혈당 상태가 되니까 단 게 땡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정말 당이 땡겨서 계란은 정말 안 먹고 싶거든요. 그럴 때 저는 다크 초콜릿이나 땅콩 버터를 종종 이용했는데요. 씹는 과자 식감이 필요할 때는 당류가 적고 원재료가 깔끔한 그래놀라를 먹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래 우리 몸이 세팅된 대로 몸을 움직여서 혈당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건강한 식사로 배부르게 먹었고 잠도 잘 잤고 스트레스도 없는데 이상하게 단 게 땡길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의 경우 배란기이거나 생리전이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배란기나 생리 전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변화가 생기는 기간이기 때문에 몸에서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베리류나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런 과일들을 먹을 때는 혈당을 올리지 않게 먹으셔야 되는데 공복에는 드시면 안 되고 식후에 먹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간식으로 먹게 된다면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는 방법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정적 식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안해서, 우울해서, 외로워서 나를 위로해주는 식사, 감정적 허기를 달래기 위한 식사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뇌에 음식과 감정의 보상 회로가 만들어진 상태라서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찾듯이 특정 음식이 먹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 돌보느라 지친 상태에서 애를 재우고 육퇴 후에 치맥이 땡기는 이유, 지친 나를 위로하는 어떤 리추얼의 의미가 크잖아요. 그렇게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죠. 넷플릭스를 켜놓고 먹게 되는데
그러면 먹을 때 도파민이 뿜어나오면서 만족감을 주게 되고 뇌는 그걸 나에게 좋은 경험으로 학습하게 돼서 계속 원하게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홈맥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짜파게티나 오징어 땅콩이랑 맥주 조합을 참 좋아했습니다. 도파민을 확 뿜어내는 음식들은 우리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도록 당분, 지방, 염분이 적절히 조합된 것들이거든요. 케이크, 라면, 떡볶이, 치킨,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죠. 이런 도파민에 의한 식욕은 딱 그 음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 음식으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겠죠. 우리가 입을 달래려고 두부를 먹었지만 결국 치킨을 시켜 먹어서 둘 다 먹게 되는 상황이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내가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 게 보상인 경우라면 제일 먼저 일부러 야식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대충 먹거나 건너뛰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녁을 먹을 때 든든하고 포만감 있게 에너지 있는 식단을 드셔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허기진 상태에서 야식을 막 급하게 먹으면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자체로 보상회로를 더 강화시킬 수 있겠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야식을 먹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먹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그럴수록 금지된 것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먹을 때 영상을 보지 않고 먹는 거예요. 다른 도파민 자극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오롯이 음식이 주는 보상에만 집중해서 먹어보시는 건데 나에게 진짜 이게 보상이 되는 행동인지 만족감을 주는지 어느 정도 먹어야 만족감이 드는지 이런 걸 집중해서 드셔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회로가 서서히 약화되겠죠. 예쁜 음식의 보상을 이렇게 약화시켰다면 다른 긍정적인 자극으로 보상회로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아니면 진짜 나에게 보상이 되는 다른 행동을 찾아보셔도 돼요. 명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저와 챌린지 하시는 분들 중에 일기 쓰는 시간이 의외로 힐링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시간이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면 뇌는 보상회로를 새롭게 만들게 되겠죠. 저도 요즘 가끔씩 뭔가 기념하고 싶은 날, 기분 내고 싶은 날 맥주를 마실 때가 있는데요. 예전처럼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캔도 다 안 마시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원래 캔맥주 500짜리 2개는 먹었었거든요. 감정적 식사에서 중요한 점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과 마음의 신호를 제대로 들어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식욕을 해석하는 방법, 내 몸에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팁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오후에 간식이 먹고 싶다면 점심의 구성, 양, 질을 살펴보시고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으면서도 내 몸에 에너지를 주는 든든한 간식을 선택하자는 것, 잠을 잘 못 잔 다음 날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은 코티졸의 영향으로 달달한 음식이 땡기게 되는데 그럴 때는 몸을 움직여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 생리나 배란기의 여성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단 음식이 땡길 때는 과일을 식후에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감정적 식욕으로 특정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억지로 끊지 마시고 그 보상회로를 점검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회로를 새로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 뭔가가 필요하다는 신호고요. 그 신호가 왜 켜졌는지를 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 나를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일 반복하고 기록해봐야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챌린지 할 때 참여자분들한테 시시콜콜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다 써보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들어야 저도 각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저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신청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길에는 각자만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약보다 영양제, 영양제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데 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매일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잖아요. 각자 살아온 삶의 모습도 지금 살고 있는 모습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답도 각자의 삶 안에 있고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기능학을 공부하는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런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